경제를 한마디로 설명하라고 하면은 딱 이 문장인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 택시는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이건데 공짜는 없습니다. 뭔가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거고 이제 물물교환이라고 하잖아요. 상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는 거래를 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점점 커지다가 연필 한 자루가 집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결국 거래를 잘하는 방법은 이 가치가 있는 물건을 가장 높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물건을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을 주는 게 가장 유리한 거래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나온 뉴스가 하나 있었죠. 미국이 H20 중국 수출을 허락해 주게 됐습니다. 규제를 했던 걸 다시 풀게 됐어요. 지금 젠슨왕이 중국을 방문 중인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게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미국은 AI 반도체 H100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걸 줬을 때 중국도 AI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AI 전쟁에서 밀릴까봐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하냐면은 저성능 H20을 수출하는데 저성능이면 엄청나게 격차가 날 것 같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능이 좀 나오는 이거를 수출할 수 있었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이 딥시크를 개발해요. 이 딥시크를 보니까 대체 저 칩 어디서 난 거야? 이거 아무래도 엔비디아 거 어서 빼돌려서 한 것 같은데 라고 추론만 하는 거죠. 실제로 그 딥시크의 모회사가 H100을 10,000개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공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었고 그러면서 미국이 H20까지 수출을 규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젠슨왕은 굉장히 강하게 불만을 표현하는 거죠. 니네가 H100 수출하지 말라고 해서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 제한한 거 수출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불만을 여기저기 쏟아냈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트럼프와 젠슨왕이 면담을 했어요. 그 내용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반도체 규제, 관세 이런 것 때문에 만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젠슨왕은 중국을 방문합니다. 주요 인사들 만나고 중국의 국제공급망 박람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거든요. 중국 수출 규제용으로 새로 나온 B30인가를 공개하는 딱 그 직전에 미국이 H20 수출 재개 발표를 해요. 연표를 그려보면은 내용들이 돌아갔던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20 수출 재개 발표가 나고 나서 그쯤에 젠슨왕이 누굴 만났었냐면 중국의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죠. 중국 시장을 계속 깊이 다지고 미국 경제무역 협력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옛날 그 생각나지 않아요? 핑퐁 외교? 미중 관계를 개선하는데 엔비디아가 탁구공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당선 당시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스타벅스 회장을 통해서 친하게 지내자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왜 기업가가 이 중간에 끼어 있느냐 이겁니다. 서로 실리를 생각하자. 중국과 미국은 서로 철학이 다르고 물과 불, 물과 기름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 돈은 벌어야 되지 않겠어? 이 사이에 인질로 잡혀있는 기업을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우리 그냥 실리를 좀 따지자, 외교적 갈등을 좀 해결해보자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젠슨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갈 때 H20이라는 거를 수출 재개를 해주면서 일종의 약간 화해 제스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증시가 올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10일 날 젠슨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내용을 몰라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둘 사이에서 내용에 트럼프에게 뭔가 유리한 게 있었으면 트럼프가 공개를 했을 건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설전이나 뭔가 신경전, 트럼프에게 유리하지 않을 만한 내용들이 있지 않았었나라고 추정을 해보는데요. 참고로 엔비디아는 이번에 중국 전용 신형 AI 칩 B30을 7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H20 허가는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용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H20 규제해가지고 B30을 만들어냈는데 갑자기 H20 수출해도 돼 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느낌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반도체 관세 얘기도 나왔을 거고 규제에 대한 얘기도 했을 거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B30이 나와서 니네 H20 풀어주든 말든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중국이 원하는 AI 칩을 주고 관세도 낮춰주고 유화적인 제스처로 젠슨왕을 보낸 거 아니냐. 대신에 미국도 중국에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미국이 최대한 뭐라도 챙겨줬다라는 게 나와야 뭔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B30 다 나왔는데 H20까지 하는 게 좀 쪼잔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뭔가 딜을 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먼저 좀 뭔가 베풀었다 이런 느낌도 주는 거고 젠슨왕도 기도 세워주고 이러면서 활용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젠슨왕이 이런 말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트럼프랑 만나면서 AI 칩을 규제를 하면 중국이 결국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적으로 미국이 좋은 게 아니다. 차라리 성능 제한용 칩을 수출을 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AI 칩 패권 안에 놓여있는 게
컨트롤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이걸 푸는 게 낫다, 엔비디아를 규제하는 게 미국의 득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트럼프 발언을 보면은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기술주, 산업주, 나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고 암호화폐도 급등했다. 엔비디아는 트럼프 관세 이후에 47%가 올랐다. 미국은 관세로 수천억 달러를 벌고 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관세가 엔비디아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다, 관세는 합당하다 라는 설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반도체 관세 때문에 젠슨왕을 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래서 의견을 듣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젠슨왕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얘기들을 했을 거고, 트럼프가 그거에 대해서 좀 불쾌하게 생각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관세가 너무 높다 이렇게 투덜투덜 됐었겠죠. 그럼 뭐 이제 보상안으로 뭔가를 주면서 H칩 수출 재개를 주면서 협상을 했던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랑 의약품 관세가 7월 안에 결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딱 15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젠슨왕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의약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러겠지만 관세를 어느 정도 적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대만과 한국, 뭐 일본에 있는 공장들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도록 하겠죠. 구리 같은 경우도 50%를 부과합니다. 지금 구리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때릴 건 때리는 거예요. 이제는 감세한 OBBA를 했기 때문에 관세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좀 불도저처럼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안 물릴 수가 없다 이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이 날이 갈수록 잘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저렇게 잘 팔리는데 저기다 관세를 안 물릴 수가 없겠죠. 반도체만 봐줄 수가 없겠죠. 구리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는 제조업 전방의 제조 단가가 올라가는 일을 벌였는데 반도체를 빼준다? 말이 안 되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상호관세랑 품목관세로 촘촘히 망을 짜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드론이랑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안보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제 라고 나와 있는데, 품목관세를 세게 물릴 가능성이 있죠. 상업용 드론 대부분은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인무기의 기본이 드론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폴리실리콘도 대부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조금 나눠져 있죠. 나머지 기업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반도체랑 태양광의 기초 재료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용 폴리실리콘부터 해서 미국 내 공장을 짓겠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미국은 지금 AI라던가 이제 코인 관련주가 많이 올랐는데, 흐름을 봤을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OBBA가 그 감세안 때문에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있어요, 의외로. 그리고 감세를 했기 때문에 관세를 물려야 돼요. 그러면 이 관세는 이제는 8월 1일부터 진짜로 나갈 겁니다. 세율은 좀 조정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무관세로 생산되는 기업들이 유리해지기 시작하는 구간이 8월부터 오겠죠. 그 전까지는 관세율이 낮을 거야 라는 생각이랑 유예하지 않겠어? 타코 아니겠어? 이런 생각으로 밀어줬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런 거 없이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서 좀 경쟁력이 있을 만한 나름대로 좀 성장성이 있는 업종들, 이런 데를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데로 이제 투자를 해두고 돈의 흐름이 오는 걸 기다려야지, 이미 벌써 유행 끝나가는 거 이제 따라가서 뭐 비싼 값에 사는 게 투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 보면은 꼭 뭔가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사도 되냐고 많이 물어봐요. 대표적으로 요새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삼양식품 지금 사도 되냐고 하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150만원 되니까 그때부터 막 사고 싶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어떤 쇼핑 욕구와 그 포모 욕구인 거지, 이거는 투자의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할 때는 아직 오르지 않은 것들, 좀 기다리면은 돈의 흐름이 올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투자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